아무리 생각해도 건설주가 자꾸 못 가가지고, 개무까지랑 어제 말씀드렸던 거, 이게 조금 이게 좀 리스크가 돼요, 지금. 이것도 저 약간은 좀 찝찝하긴 한데, 원가 부담이 좀 많이 지금 늘어났어요.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철강부터 해서 뭐 시멘트, 페인트 다 이런 게 원자재 가격, 건자재죠. 건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건축 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건설 업종이 정책 수혜주긴 한데 실질적인 수혜를 볼 거라는 자꾸 의문이 달리면서 건설주가 못 가고 있어요. 항상 뉴스는 참고 사항이고 전체 우리가 이런 친구들이 지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지 주식은 자리를 반드시 잘 지켜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지켜주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보면 KCC 건설인데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죠. 자, 건설주를 쭉 보면 일단 KCC 건설이 제가 240에선가 20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이탈하면 추세가 깨지는데 자, 간신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죠, 지금. 월봉에서 이제 매물대 이걸 못 뚫어놓고 있는데 이제 애매한 위치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뚫어줘야 되거든요. 밀리면 10개월 선이 9,5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어서 좀 아슬하고 주봉에서 5선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봉 5주선이라는 게 결국 한 주가 완성돼야 지나야 완성되는 거라 이 일봉에서 먼저 241선과 21선 깨지 않아야 돼요. 지금은 이제 단기동 평균선 241선이 장기동 평균선 241선을 뚫어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나는 골든크로스가 생기긴 했는데 오늘도 깨지 않아야 되고 내일부터 이 자리들을 깨지 않아야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사서 수익권 좋았는데 그죠? 이 목표가를 못 뚫어주네.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런 이슈가 조금 있어요. 지금 전자재 가격 많이 올라간다는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이 건설주들 좀 발목을 잡지 않나? 실제 시멘트도 많이 품절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좀 이런 현상이 있고. 자, 서희건설을 보겠습니다. 역시나 아직은 월봉에서 추세가 유지되어 있는데 주봉에서 우선 근처에 있죠. 이 친구. 아슬아슬한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아슬아슬한 자리에 있고. 일봉에서 보면 역시 21선과 200선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면 안 돼요. 서희건설도. 깨게 되면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생기고 밀리면 밀렸다가 돌아다가 이런 상황이 생겨서 역시나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슬아슬해요. 지금 건설주들이 전부 다 좀 아슬아슬한 자리에 와 있고. 자, 한신공영이죠. 한신공영 어제 깼는데 제가 선호 하나 걷었거든요. 여기가 예전에 뚫어준 매물대예요. 여기 딱 붙어 있는 건데 여기를 뚫을 때 이 대량 거래를 수반했기 때문에 이 밑으로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선을 권았는데 딱 여기 멈춰져 있습니다. 내일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다시 반등할 수 있어요. 저 밑으로 내려면 많이 무너지고 20개월 선을 깨는 상태라 60개월 선이 17,900원 여기까지 보이죠. 주봉에서 5선 깨는 상태라 지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일봉에서 이제 주봉이니까 꼬리 달고 올라가려면 일봉에서 앞전에 뚫어놨던 매물대 여기를 깨지 않아야 돼요. 이 얘기는 내일 이런 자리 깨지 않고 올라가면 우리한텐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게 되면 주봉에서 20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이때는 매수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죠. 요 거는 자리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나름.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좀 잘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신세계건설도 아슬아슬하죠, 지금. 건설주들이 다 이래요, 지금. 자, 20개월 선 가격이 36,600원대인데 간신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간신히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5선 근처에 간신히 붙어 있습니다. 이거 깨면 안 돼요. 이렇게 잘 간신히 붙어 있는데 요 이상 밀리게 되면 밀리게 되고 일봉에서 이 선 하나 건놨죠. 이 자리 깨면 안 돼요. 이렇게 대량거래 터진 다음에 여기가 저점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탈하지 않고 있고 역시나 아슬아슬하게 21선위에 잘 붙어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주가 급등한 지가 지금 저번 달 중순부터 초기 때문에 믿고 잡고 30일 50에 걸려서 한번 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중요한 자리들에서 간신히 버텨주고 있는 거고 자, 지능기업이 그냥 무난하게 올라가죠. 월봉 위치가 같이 나죠. 이 친구. 자, 추세는 잘 유지되어 있고 일봉에서도 240원 깨지 않는 한 역시나 상황이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이온 캠텍도 그냥 꾸준히 올라가죠. 이 친구. 뭐 그게 나쁘지 않아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20개선 위에 있죠.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상승을 하게 되면 목표가가 한 1200원대가 돼요. 1200원대까지 잘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추세가 이뻐요. 예전에 그 중요하게 뚫어져야 할 매물대 있거든.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친구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이제 언제 뛰어나갈지 모르죠. 다 소화시켜 놓은 거니까 우리가 여기를 빠이빠이 해놨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빠이빠이 해놨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밑으로 지금 다시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어서 라이온 캠텍 상황이 그래도 그나마 좀 이뻐 보이고 남아토건 살짝 밀리죠. 건설주들이 힘이 없어요, 진짜로. 자, 주봉에서 5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위협적인 상황까지 왔고, 일봉에서 절대 21선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설사 깨도 다음날 바로 회복시켜줘야 돼요. 못하면 그냥 쭉 밀리니까 요 점이 리스크가 됩니다. 삼인기업공사가 유승민 관련주로 막 급등하더니 이제 조용해졌죠, 좀. 월봉에서 이제 애매한 공간에 있어요. 다 건설주들이 다 이래요, 지금. 1차 목표가를 다 찍고서 어중간한 포지션에 있어요. 주봉에서 삼일기업공사 같은 게 이제 5설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 점은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일봉에서도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대원의 흐름이 좀 깔끔해요, 대원이. 월봉에서 보면, 이 역시나 이 장기적인 추세가 잘 유지됐죠, 우상향으로. 잘 유지되어 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자, 역시 이렇게 추세가 아주 이쁘게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중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거죠. 지금 잘 뻗어 있고, 일봉에서도 240원 위에 있는데 예전에 앞에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다시 한번 뛸 거는 것 같아요. 이때 가격이 거의 한 15% 뛰었거든요. 저 이상은 뛴다고 보면 1,800원대나 11,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은 좀 있어요. 근데 추세가 전혀 깨지지 않고 있죠. 자, 한라입니다. 한라가 오늘 찍을 자리 찍었는데 요렇게가 이제 예전 매물대 돌파하고 나가는 거죠. 지금 이 친구도 다 돌파하고 나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역시나 10선 딱 찍었죠. 이 자리가 일봉에 딱 241선이죠. 이 자리가 오늘 여기가 베스트 타임이에요. 당연히 깨면 손절이고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은 거죠. 이 친구가 어제 저점 같은 경우에 잡았어도 지금 수익권일 테고 딱 이렇게 241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무척 중요해 보이고, 난강특원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은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21선 위에 있죠. 이거 예전에 가장 강력한 매물대였기 때문에 여기 21선하고 안 물리거든요. 이런 21선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지켜주고 있고, 건설주들이 크게 밀리는 건 아니지만 아슬아슬한 자리들에서 다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까미네시 같은 경우도 240선 깨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5개선 와 있고, 이거 깨게 되면 추세 깨져요. 난철수 관련주기도 하죠. 자, 주봉에서 20주선 가격이 2,680원인데 딱 근처 와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면 241선이죠.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이 가격대는 예전에 제가 매수한 가격이에요. 제가 매수한 가격이 제자리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41선만 깨지 않으면 까미에신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240원 깨면 당연히 칼 손절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서한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나쁘진 않은데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진 친구거든요. 이 친구도 주봉에서 5선 근처에 있고, 자, 일봉에서 역시나 이렇게 이 예전 매물대고 21선 근처에 있죠.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설주들이 다 이래요. 다 지금 조정이 꽤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저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건자재라든가 뭐 이런 관련해서 어떤 원자재 가격 인상이 좀 리스크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고, 건설주 대표주들이 좀 조금씩 밀리고 있죠, 지금. 현대건설 좀 반등해 주긴 하는데, 이 대표주들이 먼저 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소형건설주가 살아나는데, 추세를 전체적으로 중기 추세는 다 깨놨어요. 지금 대우건설, GS건설, 자, 현대건설이 전부 다 5선을 깨놓긴 해서 이제부터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월봉에서 자리들은 그냥 지켜주고 있어요. 장기적인 지표들은 다 우상향 유지해주고 있는데, 주봉에서 깨놔서 주동권에 있는 거고,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돼. 현대건설도 이전 지켜주고 있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밀릴 수 있긴 한데, 10개월선 가격이 6,400원대까지 밀릴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좀 다시 떨어지고 있죠. 우하향하고 있고, 좀 떨어질 것 같고, 현대건설을 잘 지켜주고 있고, GS건설 매물대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지금 살짝 리스크가 있는데, 일단 5개월선까지 밀릴 확률이 있죠. 42,000원대가 돼요. 건설주도 흐름이 지금 아주 깔끔하거나 그렇진 않고, 자, 이렇게 241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좀 잘 반등해줘서 좀 좋은 수익권으로 돌아나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전부 다 있는 자리들이 꼭 지켜줘야 될 자리들에 아슬아슬하게 있는 거예요. 자, SC 엔지니어링을 봅니다. 이 친구는 음봉 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월봉에서 추세 전환을 해놓은 친구라 5개월 선인 2,700원만 깨지 않으면 자리는 좋아 보이고, 주봉에서도 오늘 좀 밀려도 역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음봉에 사는 것보다 제가 양봉에 사는 것보다 음봉을 좋아라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음봉이 중요해요. 음봉이 중요하고, 오케이. 이제 매물대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음봉이 중요하고, 내일, 오늘 저점을 깨지 않으면 매수. 그러면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사실은 앞으로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이제 목표가도 꽤 높고 해서 이 친구는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삼성 CNS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좀 애매하는데, 20개월 선 가격이 17,000원 깨면 안 되는데 깼네요. 그죠? 저 깨면 안 되고 주봉을 봐야겠죠. 우선 이탈했죠. 좋아 보였는데 지금 추세 살짝 깨진 거예요. 자, 일봉에서 이전 저점들 기준인데 이 친구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0개월 선을 깨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11,1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매수 타임이 11,100원이 되겠죠. 그 가격은 이전 저점. 저번 주에 저점 가격이 돼요. 물론 이 5주선이라는 게 금요일날 완성되기 때문에 깼다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가 이전 저점들 깨지 않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아요. 자재가 엄청 올랐어요. 뭐 철근값도 그리고 뭐 하나 지려고 그래도 이 예전에 작년에 짓는 거랑 아마 올해 짓는 거랑 그죠? 많이 차이가 나실 거예요.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설 쪽 주가들이 제 생각에 그래서 지지부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보다도 중요하게 보는 건 수급이거든요. 예, KCG 건설을 보면 이분들 이 대량거래 여기서 들어온 이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의 저 대량거래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대량거래 여기서 끝낸다가 말이 안 되거든요. 단지 이제 내가 손실권에 있기 싫으니까 손절축은 이제 두고 보는 건데 사실은 앞으로 믿고 기다리면 올라가는 더 크죠. 이분들이 들어와 있어서 물론 이제 기간 조정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심하게 거치면 20개월만 9,200원대까지만 밀어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애초에 240원은 안 깨야 돼요. 이거 안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단박자 시정 오늘까지 다 쉬는 분위기고 한국가구는 예전에 그걸 찍었어요. 정고점 찍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벽산 같은 경우는 아직 더 갈 길이 있고 주봉에서는 자 우선 이탈했기 때문에 26간 밀릴 수 있죠. 20선 가격이 3,500원대가 되고 자 일봉에서 더 밀리고 있습니다. 뭐 내일 바로 여기서 반등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20주선까지는 더 밀리는 거 봐야 되고 하츠가 벽산보다는 조금 상황이 낫다고 그랬죠. 제가 자, 월봉에서 20개월 선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잘 유지해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역시 5선 위에 잘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전혀 20은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벽산보다는 하츠 쪽이 좀 나아 보여요. 그죠? NX를 보면 NX도 이제 자꾸 이제 시간에 막 상한가도 가고 그러는데 상당히 좋은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N자 패턴 거죠. 이렇게 정확히 이제 돌아 나가는 여기서 멈추긴 그러니까 더 올라가야 맞거든요. 유제 완화도 들어간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어서 주봉에서 20선을 잘 지켜줘야 돼요. 요거 추세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도 5일선 거치에 잘 있어요. 한 가지 딱 요거 이제 가격 조정 대비 이제 기간 조정이 너무 짧으면 갖다 바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라인을 잘 잡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5일선 같은 데 깨지 않는 자리. 네, 전체적으로 보면 월봉 추세가 이뻐서 여기서 옆으로도 횡보할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엄청 오래 횡보하는 거예요. 자리 잘 지켜줘야 돼 이거 5일선 같은 자리들.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20주선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대림비행콘데 이 친구가 그냥 무난하게 괜찮은데 지금 자리는 좋거든요.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고 5개월선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죠.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뭐 추세 이쁘죠. 잘 살아있는데 5주선 그째 붙어 있어요. 즉 20선 깨면 안 되는데 안 깰 것 같고 일봉에서 이렇게 241선 기준 이런 데서 보는 게 맞습니다. 차트가 대림비행코는 아주 깔끔하진 않아요. 좀 어수선해요. 역시나 가격 조정에 비해서 이제 기간 조정 길이가 좀 짧은 게 흠이라 241선 기준으로 칼대응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 기본적으로 주봉에서 20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20주선만 잘 지켜주면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일단 가장 장기적인 지지선인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주식은 추세를 유지해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20선 찍고 돌파 안착 이렇게 하는 대림비행코도 상황이 좋아 보이고 최고 이쁘게 보고 있는 게 현대리바트인데 월봉에서 보게 돼도 그죠? 이렇게 20개선이 잘 있거든요. 추세는 아직 이뻐요. 주봉에서 이제 살아있는데 이제 밀리면 이게 5선까지 밀릴 수 있어서
들어갈 타이밍이 애매하죠. 들어갈 타이밍이. 들어가니까 5일선 근처에서 들어가는 이런 상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일종의 여기가 이제 매물대인데 매물대를 갭으로 뚫어놓고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내일 같은 날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세팅해서 진행하는 게 좀 나아 보여요. 그죠? 이건 산업, 이건 홀딩스. 이건 산업 이 친구도 상황은 좋은데 딱 건설주수는 어중간해 있어요. 일단은 자리는 지켜주고 있죠. 5주선. 이런 5선 자리만 잘 지켜주면 추가로 올라갈 수 있고 21선이죠. 이런 자리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친구보다는 꼭 홀딩스 같은 홀딩스 계열인 이건 홀딩스가 더 빨리 움직여요. 더 빨라요. 이 친구 항상 흐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많이 올라왔죠. 이 친구는. 한번 이제 뛰면 다 차익 실현해야 돼요. 아직 추세는 지켜주고 있는 거고 이 5선 잘 지켜줘야 돼요. 일봉에서 241선 이런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어쨌거나 이 기간 조정의 거리 때문에 여기 너무 짧아서 여기 길으면 길수록 좋은데 약간 인테리어 관련된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리스크가. 한국가가 제일 빨리 올라간 거고 다른 친구들은 더 갈 자리는 있게 해서 자리만 잘 잡고 들어가면 그래도 한두 번 더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멘트 가격이 이제 순정부지라 엄청 높은데 고려 시멘트는 예전 고점 찍고 왔거든요. 지금 목표가를 찍은 친구라 여기서 들어갈 자리가 좀 없어요. 애매하게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내가 주식을 들어갈 때는 제가 등을 눕힐 자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자리가 아직 안 보이고. 자, 삼표 시멘트는 241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딱 맞는데 홍채건님 어서 오세요. 일단 5개월선 근처에 잘 있습니다. 추세가 유지가 돼 있고 주봉에서 우선 딱 붙어있죠. 이거 깨면 안 돼요. 저거 깨면 이거 일봉에서 보면 241선 자리인데 가격이 5,200원대가 돼요. 이게 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속임수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5,2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우리 30원 차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페인트 관련인데 조광 페인트도 그냥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면 5개월선 위에 있죠. 깨면 안 돼요. 이거 잘 지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5선 찍고 올라가고 있죠. 이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20銭 8,500원대인데 그 위에 있고 자, 일봉에서는 또 찍었죠. 240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잘하면 더 뛸 수 있어요. 이 친구도 24% 갔다 왔는데 순간 타고 뛸 수 있어서 조합 페인트 잘 보고 계셔야 되고 당연히 건설 시멘트 인테리어 움직이면 페인트 주가들도 당연히 같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고 자, 사마 페인트가 자리를 그냥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 상황이 좀 이쁘다 그랬죠. 월봉에서 문제 심하게 밀리면 20개선까지 밀려요. 1,100원대 1,1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고 이 1,100원대를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상당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주봉에서 5주선이죠. 그 가격이. 오히려 5주 찍고 나가는 게 더 마음 편한데 사이가 좋아요. 깨면 딱 손절하면 되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죠. 일봉에서 봐도 추세 자리 이쁘게 잘 유지가 돼 있고 요런데 이런 자리들이 사실 예전에 고점이자 매물대이기 때문에 뚫어놓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밑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돼요. 여기가 12,100원, 10,100원짜리 이런 데예요. 그래서 여기들만 잘 지켜주면 옆으로 간다 하더라도 21선 만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상황이 있는 게 상하 페인트고 자, 노로 페인트도 241선 왔습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아직은 5개선 근처인데 이거 깨면 위험해요. 이 친구는 주봉에서 봐도 이 친구는 딱 붙어 있고 5주선의 가격이 11,900원인데 딱 붙어 있죠. 지금 이거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점 매수 타임이죠. 241선 오늘 저점이 매수한다거나 오늘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내일 같은 날 이런 자리 깨지 않으면 매수. 그럼 딱 뛸 수 있는 거죠. 노로 페인트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주광 페인트, 상하 페인트, 노로 페인트, 강남제 비스코. 강남제 비스코 먼저 거래량이 없어서 일단 패스해 두고 있는데 3개 정도는 잘 보시는 게 좋고 아직은 전체적으로 크게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관련주도 좀 밀리네요. 그죠? 덕신하우징이 어제 목표를 찍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덕신하우징이 5주선까지 밀렸다. 만약 2,275원 밀리고 이 자리를 잘 지켜주면 다시 매수 볼만하고 자, 일봉에서는 가볍게 대응할 때 간단히 대응할 때 5일선 대응하시면 돼요. 찍고 다시 날아갈 확률이 있어요. 5일선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고 홈세터 홀딩스 걸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 그렇게 상관없어요. 이 친구도 어차피 추세가 월봉에 좀 살아있는데 건설주들이 지금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것처럼 지지부진한 거고 자 5주선 깨지 않아야 괜찮을 것 같아요. 5선까지 한번 밀릴 수 있고 가격이 1,430원대 괜찮아요. 이거 21선까지 밀렸다가 돌아나가면 21선 찍고 나갈 때가 굉장히 중요한 또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돼서
21선 기준으로 잘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삼보산업 같은 친구들 잘 보고 계셔야 되고,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이슈가 뜰 때 이런 친구들, 성우테크론, 동일제강 이런 친구 다 뜰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세명전기, 오스MS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관심권에 두고 잘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